송재경의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를 찾는 시간이죠.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증시가 다우는 좀 하락하고 나스닥은 상승하는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볼까요? 결국은 이번 주 단일 이벤트로는 가장 큰 엔비디아 네. 실적을 앞두고 시장이 그렇죠. 이제 관망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연준의 이제 FOMC 의사록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굳이 표현하면 이제 매크로 쪽에 가장 영향을 주는 FOMC 의사록, 그 다음에 기업 쪽에서 투자 종목 쪽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줄 엔비디아 이 두 가지를 두고 당장은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번 주는 또 엔비디아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목요일 오전 새벽에 나올 텐데 우리도 이렇게 엔비디아 하는 것처럼 전 세계의 투자자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렇게 높다라는 건 또 시장의 눈높이가 적정한지에 대한 얘기들도 나와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 눈높이 어떤 상황인가요? 예, 엔비디아가 워낙 혼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1년간 S&P 500 올라오는데 그 전체 지수 상승률의 한 25%를 맞아요. 단일 종목이 혼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1.2조 달러 그 시가총액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적이 항상 좋았습니다.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1분기 실적 예상은 이게 전년 동기비로 보면은 그 숫자가 너무 커서 안 보이고 지금은 전분기 대비 얼마나 성장했냐가 중요한데 적어도 이번 1사분기 실적은 매출액 19% 전분기 대비,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 21%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다. 엄청난 속도죠. 사실은 이런 속도로 지금 4개 분기를 지나오고 지금 5개 분기째 지금 이런 성장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감이 안 오실 텐데 전년 동기비, 작년 1분기 대비 이렇게 되면 매출은 거의 280%. 이야. 엄청나죠. 한 4배 가까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500%, 6배 성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엔비디아의 눈높이가 높아질 밖에 없고요. 또 중요한 건 또 여기에 제가 저기 평균이나 써놓은 게 지금 서프라이즈에 대한 평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 실적이라는 게 예상이 있으면 실적치가 나오는데 그렇죠. 얼마나 더 높으냐. 많이 높으면 서프라이즈, 낮으면 샥이라고 그러는데 서프라이즈가 평균적으로 지난 4개 분기 동안 20%나 높았고요. EPS 기준으로는. 그다음에 매출 기준으로도 한 13%.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높아진 실적이 엄청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 실적보다 더 높은 숫자를 내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기대도 크지만 걱정도 큰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공부를 워낙 잘해서 의대를 가려고 마음 먹고 있고 의대는 합격선인데 서울대가 아니냐 뭐 이런 수준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서프라이즈 비율이 13%가 평균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10% 이상의 매출액 서프라이즈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는데 이런 기대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미국의 IT 기업들,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다. 물론 싸지 않다라고 해서 꼭 비싸다. 그래서 빠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익이 이 정도의 성장성이 나온다면 뭐 당연히 익스큐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성장성이 조금만 둔화된다 그러면 좀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결국은 이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S&P 500 종목의 IT 업종 이것이 전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됩니다. 엄청나게 큰 비중이죠. 그렇죠. 좌지우지 혼자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지난 5년 동안 이 S&P 500 IT 업종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예상 PER이라고 하죠.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대해서 주가가 얼마로 거래되느냐. 평균적으로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지난 5년간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나면 대략 18배, 하단이 18배, 상단이 29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내가 1,000원 벌면 28,900원 뭐 이렇게 지금 돈을 지불하고 그 회사 주식을 산다 보시면 좋을 텐데 지금 거의 그 수준까지 다 도달해 있다는 거죠. 지금 29배가 거의 제일 탑인데 지금 28.3배니까 28배가 넘어가니까 목이 찬 거죠,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AI 고객들인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지수 대비 부진한 이유도 네. 야 웬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고서는 더 이상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이 밸류에이션을 더 높이기가 더 비싸게 사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눈높이에 좀 더 눈이 가 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지금 대략 한 40배로 거래되고 있어서 네. 저기보다 한 50%더 할증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실적이 우리 눈높이를 좀 뛰어넘어줘야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신고가를 보여주고 웬만한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라오긴 했지만 그만큼 눈높이도 높아졌고 부담도 큰 상황이다라는 거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모멘텀 투자를 할 거냐, 이제 이 상황에서는 좀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서 순환매라고 보통 하죠. 네. 좀 싼 종목으로 갈 거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모멘텀이 더 갈 거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반신반의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아까 앞서 본 대로 M7 중에서도 이제 부진한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확률적으로 보면 비싼 종목이 더 올라갈 것보다는 네. 지금 기본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으니까 싼 종목들 최근에 못 올랐지만 이제 업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분야로 순환매 쪽으로 좀 더 포트폴리오를 옮겨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상당히 올라와서 그 올라온 만큼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눈높이에 약간만 미스해도 변동성이 심해질 때는 좀 순환매가 될 수 있는 업종으로의 어떤 비중을 할 때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면 엔비디아나 AI 성장성에 기댄 성장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주식도 올라오긴 했지만 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미국, 캐나다 어저께 말씀 주신 것처럼 주요국 20개국 중에 14개가 지금 신고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세장인데 좀 심상치가 않아요. 어떤 분위기인가요? 결국은 지금 다 사줄게 뭐 이런 분위기로 네, 지금 맞아요. 네.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아마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린 행복지수도 엄청 행복감 영역에 지금 다 가 있는 상황. 어쨌거나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웬만한 데 다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네. 이거를 장기 차트를 한번 보면 재밌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SCI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쫓아가는 게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다 들어가 있네요. 예, 세계 지수죠. 근데 여기에 대략 그 미국 비중이 한 60% 되니까 지금 저기 파란색 선이 MSCI 이제 세계 지수인데 결국은 미국의 움직임에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 결국은 저게 2021년 고가를 넘어서서 이제 위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좀 많이 벌어졌던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이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검정색 선이 그 MSCI 세계 지수에서 미국만 뺀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이제 사실은 미국하고 이제 많이 좀 벌어져 있다가 세계 지수와 최근 들어서 보면 상승폭이 상당히 가팔라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적어도 결국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조금 우리 성에 차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이제 그 순매수 쪽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이유도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올라간 거 쫓아서 미국 이외의 나머지 못 올랐던 분야들이 같이 올라가는 데이 동반 상승세에 편승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MSCI 세계 지수에서 60% 이상 차지하는 게 미국이고 이 지수만 놓고 보면 사상 최고치 와 있는데 이 지수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MSCI 세계 지수도 뒤늦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당히 뭔가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는 좀 둔감해지는 시장이라서 강세장이라는 느낌은 있지만 이럴 때 또 위험 신호는 또 어딘가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위험 신호를 볼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위험 신호하면 공포스럽잖아요. 빅스. 그렇죠. 그러니까 공포지수 빅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5년 내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네. 결론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게 첫 해지를 번째 안 하고 포인트고요. 있다. 그렇죠. 지금 공포 지수를 아무도 안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이 가장 낮았던 수준까지 내려왔다는데 사실 근데 저 포인트도 좀 걱정되긴 하지만 반면에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구리 가격. 이제 앞으로의 경기 이제 닥터 코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 좋아질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경기 선행 강세 표현인 구리 가격이 또 최근 들어서 지금 지난 5년 내 최고점을 뚫고 있어서 11,000불까지 갔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적어도 시장의 투자 심리는 정말로 말씀 주신 대로 호재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악재는 좀 무시하는 측면까지 가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빅스 지표를 봐왔는데 이렇게 잠잠할 때 오히려 좀 불안하긴 합니다. 빅스가 사상 최저치까지 갔다라는 거는 언제 튀어도 놀랍지 않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강세장에 지금 동참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머뭇거리게 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그래서 이제 찾아보다가 어제 블룸버그 뉴스 상단했던 재밌는 기사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약세론자, 네. 비관론자 중에 한 명인 모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 마이클 윌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상당히 그 과거에 그 코로나 이전의 시장 약세를 잘 맞춰갖고 세계 랭킹 1위 수석 맞아요. 전략가로도 많이 알려진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상당히 고집을 부리다가 뭐냐면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제 목표 지수가 4,500이 될 거야라고 얘기를 작년 말에 했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시장의 S&P 500은 5,300이 돼서 엄청나게 틀렸죠. 그러다 참다 결국은 마이클 윌슨이 요즘은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연말 지수를 5,400으로 결국 20% 상향 조정했다.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곰들이 항복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는 좀 걱정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좀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남은 고문 누구냐? JP 모건의 드브라부코라는 이제 수석 전략가입니다. 이분은 더 낮아요. 예. 연말 목표를 4,200선을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분은 JP 모건의 지금 CEO이신 제이미 다이먼 분도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비관론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마지막 남은 곰 둘 중에 한 명이 항복했고 저 JP 모건의 수석 전략가까지 만약에 항복을 하면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여의도, 한국도 이제 투자 전략가들의 뷰가 한쪽으로 쏠릴 때 좀 남아있는 소수들이 있거든요. 강세일 때 소수 의견을 냈었던 베어 마켓 주장하신 분들이 꺾으면 그때가 천정이다. 반대의 경우도 비슷한데 마이클 윌슨 그리고 저도 알겠지만 이제 드브라코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약세장을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서 한 명은 이제 항복을 했고 한 명만 남았습니다. 역발상으로 아까 빅스하고 같이 보니까 조금은 오히려 조금은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혹시 이제 우리 예상보다 이 강세장 조정이 빨리 온다면 덜 터질 분야로 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덜 올라서 싸고 이제 아직 업황이 좀 탄탄한 그런 분야로 좀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사실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인간 지표, 맞아요. 휴먼 인디케이터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분 하는 대로 반대로만 하면 돈을 벌어. 이런 것을 보통 이제 휴먼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네. 이 약세론자들이 본격적으로 항복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은 역으로 우리가 훨씬 더 위험 관리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신호로 여기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야 무슨 지표나 이익을 보면 이거 부러지겠어 하겠지만 이런 사이드적인 내용들도 시장을 바라본 하나의 어떤 프레임일 수 있기 때문에 빅스가 사상 최저치고 베어마켓을 주장했던 분들이 좀 꺾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시장을 바라볼 때 좀 기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